안녕하세요. 테크수다 19회. 오늘도 하늘씨와 함께합니다. 하늘씨가 기침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 마시다가 살이 틀려서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네, 사례를 걸리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저희가 있는데 19회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아직도? 19회밖에 열심히 했다 생각했는데 그거밖에 안 됐네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주로 매주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또 반년이죠, 어떻게 보면.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최근에 벌써 지금 하늘씨가 지금 이거 소개해달라고 지금. 잠깐만, 아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해야죠. 그런가요? 너무 저희 이거 오늘 릴리즈 할까요? 오늘 바로 해야죠. 예, 지금 벌써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뭐 기다리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병신년 새해. 왜요? 올해가 병신년이에요. 쉽죠. 네, 욕 같죠. 그 12개 그 자리 얘기하는 거. 네, 대진년 이렇게 하다가 갑을 병정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을미사변. 을미 맞아. 근데 올해가 병신. 조심해야 돼요. 이거 욕인 거 알죠? 알죠. 모든 언어는 욕부터 배워요. 한국 욕은 굉장히 잘합니다. 병신년 2016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도 이제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놓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하늘 씨가 또 엄청난 기획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런가요? 네. 그러면 우선은 근황. 네네. 제가 꼭 이건 하고 싶어가지고. 네, 뭘 하나 신기한 화면 짱짱한 물건이 하나 놓여있네요. 저번 녹화 때 프리뷰가 있었지만 넥서스 6P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벌써 이게 저희가 꽤 안 했어요. 이게 2주 됐거든요. 벌써 쓴지. 그래요? 그쵸. 우리가 녹음을 한 지가 2주가 됐죠, 벌써. 그쵸. 하여튼 갖고 온 지가 2주가 됐어, 벌써. 그러니까 저희가 한 3주, 한 주가 뛴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2주 동안 썼는데, 핸드폰 좋아요. 핸드폰 좋은 것 디자인도 괜찮고, 그런데 몇 가지, 우선은 너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아이폰 6 플러스랑 대보니까 우선은 피지컬한 사이즈는 똑같은 것 같은데. 피지컬한 사이즈는 똑같은데 베젤이 얇아서 화면은 더 크더라고요. 화면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근데 저가 이렇게 큰 거 처음 써보다 보니까 좀 큰데 그거 말고 그 지문 인식 굉장히 위치도 좋고 느낌도 좋고 잘 되고요. 이게 화웨이인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넥서스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화웨이라는 데를 만들고 LG가 이제 OX 만들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카메라랑 지문 센서는 다른 데서 다른 업체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걸 써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제공을 받아서 둘 다 화웨이도 이게 자회사께 아닌 다른 걸 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구글이 꽤 힘을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입김을. 네네네. 그러니까 OX랑 6P랑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지만 네네. 중요한 부분, 지문 센서라든지 카메라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써라 라고 해가지고 소니 카메라 어디 기술을 써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냈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인지 하여튼 굉장히 카메라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지문 센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화면도 말할 나위 없고 좋고요. 지금까지는 빌드 퀄리티 느낌도 되게 좋고 저는 다 좋습니다. 아까 잠깐 봤는데 안드로이드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작게 만들 수 있어서 그거 좋죠. 그런 카스터마이제이션은 안드로이드가 최고죠, 정말. 그게 사실 그리고 방금 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더니 부북하고 아니라고 딱 뜨네요. 별거 아니지만 아이콘을 놓을 때 이것도 돼요. 사선. 그러니까 중간에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별거 그리드처럼 바로 딱 놓을 수도 없고. 그렇죠. 놓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 유저들은 전혀 모르는 게 위젯이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바탕 화면에 그냥 투두리스트 떠 있고, 칼렌더 떠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아이폰은 포스트 타치라는 걸로 스니크, 피크 이런 게 나는데 어떻게 보면 위젯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위젯, 그러니까 칼렌더를 그냥 화면에서 볼 수가 있고 이런 기능은 안드로이드가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기능인데 그건 참 저도 사실 위젯 같은 기능들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 정말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95 때 위젯이 나온 거 혹시 알아요? 비슷한 거 있었어요. 위젯 같은 게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것도 주식 스티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때 위젯 되게 유용하게 썼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애플도 맥 OS도 그 있잖아요. 맨 앞에 첫 스크린 가면은 이게 위젯이 사실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전에는 이렇게 탁 누르면 화면 중앙에 싹 하고 이렇게 뜨고 이런 게 되게 편했는데 지금은 노티피케이션 센터가 위젯 센터, 노티피케이션 센터랑 통합이 돼서
이걸 뭘 해야 이게 딱 위젯이 뜨는데 전만큼 직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뭐라 그러지? 퇴화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꾸 OS 10, 그러니까 애플 쪽 OS가 이제 저거랑 통합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어떤 반응하는 방식들을 iOS랑 좀 비슷하게 만들려고 좀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우선은 가장 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iOS의 택한 방식이 뭐냐면은 모든 정보는 애플을 통해서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캘린더도 위젯을 해가지고 니네 마음대로 보고 싶은 캘린더 보는 게 아니고 캘린더 정보가 다 우리 캘린더로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뭐 노티피케이션 센터가 됐든 그런 식으로 바라니까 깔끔한 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제가 얘기하지만 애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팀 쿡, 뭐 애플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려면 애플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깔끔하죠. 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뭐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제 언제나 어려운 건 거기서 좀만 벗어나려고 하면 너무나도 이제 노고가 많아지고 이런 거지. 오늘도 기승전 애플이 돼버리네요. 또 이렇게 됐네요. 예, 잠깐 요거 얘기 더 하면 빨라요? 어때요? 하드웨어는. 근데 솔직히 저 느낀 게 요즘 너무 빨라져가지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쓰던 것도 전에 쓰던 것보다는 빠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체감이 그러니까 엔드로이드가 이번에 전에 나온 게 5.0이잖아요. 롤리팝이었나? 네. 그거 깔고 나서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핸드폰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의 큰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성능 개선인데 정말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쓰다가 일로 넘어왔는데 2년이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엑서스도 프리미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냥 중저가, 뭐 중가로 나왔기 때문에 최신 버전도 아니었고 그랬는데도 솔직히 막 근데 제가 게임을 안 하고 이걸로 막 이렇게 무거운 걸 안 하긴 근데 무거운 거라고 해서 게임이 아마 제일 무거운 것 같긴 한데 그거 말고는 솔직히 그렇게 막 빠르다는 잘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워낙 빨라서 그리고 뭐 그래갖고 전혀 뭐 그럼 카메라는 4K 당연히 되겠네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카메라도 별로 잘 안 쓰시는데요. 네, 잘 안 써요. 그것도 그 새로 산 소니 카메라 쓰시지. 그러니까 그 카메라도 잘 안 쓰게 되고 그래서 근데 좋긴 좋아요. 카메라 같은 거 찍어봐도 그러니까 피드백 같은 게 굉장히 빨라요. 옛날 건 찍으면 정말 사진 찍듯이 절컥 이랬는데 이거는 그냥 삼성 느낌이 거의 좋다. 누르면 그냥 타닥 찍히는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건 좋고 화면도 이게 아마 FHD 넘어가가지고 4K는 안 되고 아마 이게 뭐 2500 뭐 이런 데인데 화면도 좋고요.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스피커. 앞쪽에 두 개가 있어요. 스테레오네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게 옛날에 자동차에서 블루투스를 페어링해서 들어야지만 뭐 기사를 듣든 뭐가 됐는데 이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틀어요. 근데 그냥 들리니까 너무 좋네요. 네, 뭐 그거 그냥 사소한 것들인데 뭐 그거 말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우선은 크기는 굉장히 크니까 뭐 아이폰 6S나 노트급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즘 워낙 다 잘 나오니까. 또 다른 근황은 없으세요? 스타워즈를 봤습니다. 스타워즈. 저는 대한민국에서 스타워즈 제일 먼저 본 남자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엑스에서. 그날 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11시 45분 거. 봤죠. 재밌게 봤습니다. 네, 아까 그렇지 않은 스타워즈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저는 스타워즈. 실장님,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제 편일 그럼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조심히 조금만 조심히. 저는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저는 이런 사람도 있다. 아니 실장님 재미없다 그러셨어요. 스타워즈 왜 보냐고 재미없다 그러셨어요. 스타워즈는 재미없고 반지 회장 저는 재미없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전 많이 그 와중에 아바타는 좋아하신다. 아바타는 아바타 재밌는데. 아바타 상업적이잖아. 스타워즈도 재밌죠. 네네네. 어쨌든 스타워즈 정말 재밌게 봤고요. 뭐 스포일링을 안 하기 위해서 딴 얘기를 안 했는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저도 주변에 저도 이제 미대 디자인과를 전공하니까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쵸. 페이스북 친구들이라서 그쵸. 페이스북에서 계속 자기 근황을 올리면서 스타워즈 봤다. 그쵸. 어떻다. 뭐 스타워즈는 자기는 뭐 너무 큰 기대를 했지만 뭐 그렇다고 뭐 너무 나쁘지도 않았고 너무 좋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감상편도 듣기도 했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안 듣고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뭐 유명하죠. 뭐 스타워즈 아까 그래서 위키피디아로 스타워즈도 검색했는데 정말 지금 시리즈가 7이라는 것도 지금 이번 처음 알았고 너무 모르신 거 같아요. 어쨌든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하려던 얘기를 좀 할까요? 네, 그래도 너무 저희 근황만 해버리면. 네. 그러면은 원래 이제 저희 매주 하는 거 다시 한번 처음 들으신 분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저희 테크수다 웹 페이지에
저희가 종종 최근 테크 트렌드 기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그 반응이 좀 좋았던 거 기사를 엄선해서 저희가 앞으로 테크스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저도 올릴 수 있죠. 그럼요. 하늘 씨도 네. 제가 어드민 권한을 드리면. 그러면 제가 페이스북을 팟캐스트 계정 들어가. 아니요. 갖고 계시는 페이스북 계정을 거기다 제가 어드민 계정을 드리면 돼요. 관리자 계정. 저도 기사는 많이 읽긴 있는데 공유를 잘 안 해가지고.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거기 저도 그냥 읽다가 생각나면 페이스북 페이지 공유하는데 제 기사는 아시잖아요. 뭐 좌편향 하지만 애플 편향 뭐 이런 거. 그쵸. 최대한 애플 기사는 안 올리고 노력을 하는데. 네. 노력해서 실제로 애플 기사는 거의 안 올라가요. 왜냐면 애플 스타가 있으시니까. 네, 저는 애플 스타가 있으니까. 좋은 거 다 글로 올리시니까. 어쨌든. 근데 요새 애플 소식이 별로 없어요. 너무 파벌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둘이서 파벌 내면 어쩌겠다고 저희가 지금. 네. 어쨌든, 갖고 이번에 재밌었던, 인기 반응에 좋았던 기사가 이분이 구글 엔지니어신가요? 나오신 분이? 크리스 엄슨이라는 분이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크리스 엄슨 교수님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거의 자기가 R 컴퍼니라고 본인 일하는 회사로서 구글을 얘기하는 건데 구글? 네네 구글의 어떤 긴밀히 작업을 하는 구글에서 일을 하시거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또 지난번에 그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지난 테크수다 때.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핫 이슈긴 해요. 핫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랑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이슈이기도 해요. 왜냐면 한국에는 무슨 기아와 현대라는 회사가 있고 그렇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많고 네네. 또 기아나 현대가 굉장히 좀 강세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강세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돌파구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은 차를 좋은 가격에가 저희의 장점이었지. 네네. 디자인적 아직은 디자인만으로 현대다 이거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지 기술적인 거는 아직 조금 이제 그 현대라는 마크를 남기려고 노력하시는 중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특정 부분에서 카테고리에서 어떤 가격 외에는 가격에 비해 차가 쓸만하다. 가성비. 가성비는 그거 외에는 특별히 디자인 프리미엄이다. 이쪽에서는 네, 그렇죠. 1이나 2 정도 레벨을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아직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2등이나 3등에서 치고 올라오는 유일한 계기는 뭐냐면은 뭔가 큰 변화가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으면서 구멍이 생겨 그 구멍 사이로 도태된 사람 도태되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큰 변화가 있는데 아까 어떻게 보면 저는 오토노미스 드라이빙이 현대나 기아, 한국 이 자동차 산업 업계와 IT 업계가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란 한국에는 가전제품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핸드폰과 그러네요. 모바일폰을 2개를 이 정도 3개 레벨을 만드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미국은 당연히 그냥 강대국이니까 치우면은 독일이 솔직히 핸드폰으로 유명한 브랜드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죠. 자동차 있죠. 일본도 솔직히 가전업계는 삼성한테 많이 밀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온 이제 IoT, 인터넷 오브 띵스나 사물 인터넷과 자동화된 자동차에 굉장히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한국이거든요. 브랜드 파워 있죠, 인력 있죠, 공산만 있죠, 그리고 자동차 업계와 핸드폰, 그러니까 GPU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세서를 만드는 나라 얼마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굉장히 이게 가능성이 있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큰 도약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잠깐 언급도 했었는데 그 자동차라는 거에 대한 개념들 같은 거를 자동차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 어떤 자동차라는 것에 대한 시각에서 좀 어느 정도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렇죠. 그래서 극명하게 비교하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걸 어시스트 보조 주행, 운전자 보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주행을 뭔가 어시스트하는 그런 쪽에 있는데 주행을 최근에 이제 어시스트하는 건 최근에 이제 그런 차량들이 이제 점점 진화죠. 예를 들어 주차를 자동으로 해준다거나 그렇죠. 주차를 도와준다거나 크루즈 드라이브,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이런 차선 지킴 차선 지킴 이런 것들, 급정거 도와주는 거, 급정거 도와주는 거 이런 쪽의 방향인데
그런 쪽의 방향으로 이제 뭐 테슬라도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고 있지만 어시스트 쪽에 많이 가까워 있고 뭐 현대나 뭐 이런 쪽도 어시스트 쪽에 많이 가까워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구글 카가 추구하는 거는 완전한 자율이다. 완전한 자율이다. 뭐 이쪽을 추구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훨씬 더 연구 인력을 더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분의 그렇죠. 메시지죠. 이분이 그런데 지금 이 테드톡스라고 그러나? 테드톡스에서 나온 건데. 네.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자율 자동차의 기술력 홍보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게 자세히 들으면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키포인트는 딱 시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 주행과 그러니까 그 운전자 그 어시스트 둘 중에 어떤 게 더 우월한지 어느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반은 이제 구글의 기술력을 나타내시는 건데 그거는 뭐 이렇게 특별히 뉴스감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데몬스트레이션이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걸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가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업계가 굉장히 큰 업계가 여러 개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기술력이 최고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성공했다, 선진국이다, 내지는 이 나라는 정말 이제는 뭐 그러니까 앞서가는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라는 걸 했을 때 옛날에는 자동차를 자체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갈림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테크놀로지가 자동차였단 말이죠. 사실 뭐 기계공학의 종합체 뭐 이러기도 하죠. 네. 그리고 거기에 판매, 제조가 모든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유통. 네. 그래갖고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그 많은 뭐 100몇 개의 나라 중에서 자동차를 자체 생산하는 나라는 10개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굉장히 사실은 저한테 잘하시고 생각했던 게 이 정도의 규모에서 이 정도의 자동차를 만든 나라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있지만 일본은 어쨌든 인구만 하더라도 저희 2배가 되는 나라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면 이게 자동차라는 기술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0년 전만 해도 최고의 기술력과 최고의 그런 앞서가는 업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특히 IT, 실리콘밸리의 자동차 업계를 맨날 손가락질하면서 공룡이라느니 산물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누굴 보고? 자동차 업계를 보면서. 자동차 업계 보고. 왜냐하면 10년 동안 사실은 더 연빈 좋아지고 뭐 블루투스 붙고 이렇긴 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바뀐 건 없는 거죠. 그리고 그쵸.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언제나 하려는 게 뭐냐면 탑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전에 틀을 깬다 하다 보니까 다음 시야에 걸리는 게 이제 자동차 업계. 근데 이게 되기는 게 자동차 업계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의 그 자동차라는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저번에 이거 관련 테드톡에 나왔던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자동차만큼 낭비가 심한 게 세상에 없어요. 여기 테드톡에도 나왔죠. 그렇죠. 저도 테드에서 본 것 같아요. 통근 시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자동차가 문제인 거에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면은 우선은 사는 순간부터 돈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 투자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소비성 소비죠. 싼 가격도 아니에요. 사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지는데 산 시간에 5%인가밖에 안 써요. 평균적으로. 보통 다 차고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차가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주차장에 돈을 또 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놓고 그것도 집담으로 큰 소비거든요. 사놓고 5%밖에 안 쓰면서 나머지 시간은 주차료나 보관료를 들면서 쓰는 동안에 돈을 계속 내는 거예요. 연료, 보험, 그것도 사고를 안 난다는. 그것도 게다가 자기 시간을 쓰죠. 운전하는 거에 대한. 운전하는 동안은 또 딴 거를 심지어 핸드폰도 못 보게 법으로 만들어줄 정도니까. 그리고 하다 죽을 확률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통계에서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뭐죠? 하루에 비행기 한 대.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5일만 치른다면 하루에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한 꼴이래요. 미국에서만. 그 사망 사고로 보면은 그러니까 자동차로 인한 사망 사고의 연 합계를 내보면 매일 비행기 한 대씩 떨어지는 것처럼 그만큼의 사망자 수가 나오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걸 감안하고도 더 좋은 대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를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재밌게 본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A에서부터 B까지 가고 싶은 건데 그게 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운전을 즐기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저도 운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지만 저도 대부분의 경우는 A에서 B까지 싸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전하고 빠르게 가고 싶은 게 다인 거예요. 그리고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선택이 모든 사람이 차를 그러니까 저보다 몸무게는 한 10배 나가는 고철덩이를 끌고 다니는 게 지금으로서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 기술력 같은 게 발달되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옵션이 있다. 그러니까 옵션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좀 짧게.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제가 봤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변할 거예요. 이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기름도 떨어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게다가 이게 이제는 이거 자체가 시간 폭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 뭐 언젠가 고갈될 재원이죠. 그리고 공간 점점 비싸갔는데 저희 몸집보다 다 4-5배는 큰 거를 한 사람이 끌고 다니는 게 엄청난 낭비거든요. 네네. 또 여기 테드톡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테드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근 몇 년 동안 자동차는 30%에서 50% 정도 늘어나는데 도로의 양은 한 5% 정도밖에 안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거는 끝이 보이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은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공공도로가 더 발달되든 뭐 전기 스쿠터든 뭐가 됐든지 간에 변화는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동화되는 거는 답이에요. 이거는 언젠가가 아니고 정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건데 이 기사가 되게 재밌는 거는 그걸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갖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최대한 짧은 길로 가자. 네네네. 그냥 최대한 중간에 어설픈 거 다 건너뛰고 바로 자동화 시키자가 이제 구글을 대표하는 분의 입장이고 되게 재밌는 게 자동차 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하나씩 가자. 우선 내가 주차시켜줄게. 그 다음에 뭐 앞에 급정 가면 멈춰줄게. 사람 튀어나오면 멈춰줄게. 하나씩 가가지고 우리 한 20-30년에 가자. 구글은 2-3년 안에 가자.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업계로서는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한 쓰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업계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마다 차 하나씩 사고. 그래서 어차피 구글은 지금 현재 차를 팔고 있지 않죠. 그렇죠. 구글은 현재 지금 차를 팔고 있지 않으니까 R&D에 그냥 투자를 해서 그렇죠. 한 방에 좋은 차를 딱 내놓고 빨리 시장에서 승부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그것보다 한 업계를 집어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구글이 이렇게 된다면. 뭐 현대나 뭐 이런 데가 지금 있는 기존의 차를 안 내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현대가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겠다고 한 팀을 꾸려서 계속 연구 개발을 시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자동차를 다 돈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생산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공장 하나 세우면 이거는 20년 동안 차를 찍어낸다는 전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그리고 우선은 딴 게 아니고 또 컨트롤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대나 삼성 같은 데서 누가 됐든 뭐 지금은 다른 업체를 한다는데 어찌됐든 외주란 말이에요. 이게. 네네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 갖고 되게 재밌는 게 요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미래선 자동차가 중국에 있는 폭스컴이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는 폭스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도면 던져주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찍어내는 프리미엄을 하나도 못 붙이고 브랜드 가치 다 떨어지고 그냥 찍어만 공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의 입장은 뭐냐면은 최대한 늦게 와라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될 때 아니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온다면은 그냥 최대한 늦게 와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동차 팔아야 되잖아 매년. 이것도 이분 얘기는 4년 뒤 2020년, 2018년 뭐 이때는 아마 자기 아들이 면허를 안 딸 거라고 호언 장담을 하기도 하잖아요.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노력 중이라고 말씀. 노력 중이라고. 근데 저는 사실 자동차 이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되게 생활 밀착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핸드폰처럼 정말 매일 쓰는 거고. 그렇죠. 근데 뭐 저도 이제 사실 자동차에 대한 그런 회의감 그런 것들 때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하긴 하지만 제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자동차 운전할 때 한쪽에 아이폰에다가 다 그 주말에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될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같은 걸 다 다운로드 해놔요. 이거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 저는 그래서 자동차 운전할 때 다 봐요. 운전하면서? 네, 다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내가 보상이 돼요. 그 시간의 낭비에 대한. 아니, 포드캐스트 있잖아, 포드캐스트. 네.
영상을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니요, 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 저도 오디오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만, 오디오 팟캐스트만 들으면 졸려요. 저 이러다가 다음부터는 텍스트가 저 혼자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제가 뭐 감히 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만큼 낭비라 이거죠. 저는 시간 낭비가 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 맞아요. 정말 시간 낭비가 심해요. 근데 저도 다 공감하고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재밌게 보는 건 그거죠. 자동차 업계야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총이 안 없어진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총을 만드는 회사의 입김이 그만큼 세요. 로비력이 굉장해요. 돈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총기 사용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봐도 뻔해요. 그러니까 총이 있으니까 쓰게 되고 쓰니까 그냥 길 가다 총마다 죽는 사람들이 매년 얼마나 많이 나와요. 뉴스에 맨날 나오고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보면서도 이게 생각보다 그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다 퍼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답은 뻔한 거라 생각해요. 저는 미국인의 대다수는 그러니까 총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총기를 없애자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안 들어가겠지만 총기 사용에 문제 있다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문제점 확실히 알고 답도 알아요. 컨트롤 해야 된다인데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기를 만드는 회사 업체 그리고 총을 개인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생활 밀접형이라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자신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풀어가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재밌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앉아서 탁상 공론으로 안 되고 진짜 부딪혀가면서 말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고 사고가 몇 번 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건데 이것도 되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고 답도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나씩 풀어가느냐라는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이제 뭐랄까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진화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술의 지금까지는 뭐냐면 기술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해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는 뭐 걸어서 얘기해야 되고 이제는 문자 하나 보낼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편리함. 그러니까 예전에 못했던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 했던 일들 좀 더 빠르고 편하게. 근데 이제는 저는 기술이 점점 따라잡으면서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들. 그러니까 뭐 더 오래 살고 뭐 옛날에 못 느꼈던 막 VR처럼 뭐 거기 안 가도 있었던 것만 같고 촉감, 냄새, 맛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못 느꼈던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에 따라잡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자동차 그거에 큰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저까지 가고 싶은데 알아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차도 그렇잖아요. 갈 수는 있는데 제가 자전거가 됐든 뭐가 됐든 운전해서 가는 거지 이거는 편해진 것뿐이지 못하던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갖고 그러면서 때 자동차 업계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말하는 거 그러니까 공유, 정보 공유나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 건 움직임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많이 지났다 생각해요. 이메일, 화상 채팅. 근데 움직임, 그러니까 피지컬한 거는 시장이 말할 때 생활 민첩형인데 진화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게 굉장한 큰 이제 기술력으로 정말 새로운 이제 세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는 그 자동차가 그런 시각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이 뭐 좀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뭐 다 좋아요. 다 좋고 다 좋은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는 구글은 못 만들 거야. 왜냐면 자동차가 얼마나 복잡한 건데 사실 이런 거 하나 저런 거 하나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BMW의 그 i3 이제 종종 보이더라고요. 서울에. 그렇죠. 서울에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 전시관에서 봤는데 이게 문짝 이렇게 딱 열었는데 문짝에도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많겠구나. 왜냐면 이 문이 어떻게 닫히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 문을 닫힐 때 뭐 손이 안 찌게 하는 방법. 그렇죠. 문을 닫을 때 뭐 자동으로 탁 어느 정도까지 힘을 줘야 이게 그 스프링의 강도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겠구나. 그런 것도 기술의 노하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시각에서 자동차는 구글이 만들지 못하는 왜냐하면 걔네들 한 번도 안 만들어봤고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저는 그런 부분에는 좀 동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어떤 부분들은 좀 어렵다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 크리스 엄슨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것도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개념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를 저는 이걸 자동차라 부르기도
기도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쵸. 디자인이나 모든 형태 같은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차피 판이 뒤집힌다죠. 어차피 완전히 예를 들면 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MIT 미디어랩이라고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무슨 자동차 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자동차를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디자인을 해봐라라는 과제가 던져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결국 어떤 자동차가 나왔냐면 접는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거를 접어서 어디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를 어디 이렇게 마치 자전거 이렇게 주차하는 것처럼 탁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뭐 그런 형태의 자동차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바퀴가 4개가 아니고 그냥 그거는 바퀴가 2개인가 3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혼자 탈 수 있어요. 그런 형태의 자동차가 그냥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글카 뭐 테스트하고 있는 것도 2인승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뭐. 그리고 뭐 또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조차도 없는 그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뭐 물론 자동차에 대한 원천 기술이 없긴 하지만 자동차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새로 하고 있다는 구글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되게 좀 그 말을 좀 건방지게 얘기하면 코웃음을 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린 예를 들어 우린 문짝 필요 없는데 우린 어차피 문 닫고 로봇가 알아서 열어줄 건데 우린 문짝 필요 없는 건데 문짝 그런 거 필요 없고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그것도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네네 그런 생각을 좀 들어서 그런 시각이 조금 이 자동차 미래 자동차를 만약에 서로 하늘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젠가 판이 뒤집히는 거고 계속 점진적으로 가는 거라면 만약 그거를 또 준비하고 있다면 자동차 회사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면 그런 시각은 좀 버려야 될 시각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거기서 제가 실장님 말씀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2가지 예를 들면 하나는 벤츠 이번에 새로 나온 디자인 보셨어요? 벤츠요? 네, 벤츠에서 완전 오토노머스 차를 컨셉 차를 내놨어요. 컨셉 차로 그냥 캡슐같이 생겼어요. 실장님 말씀 딱 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디자인이 아닌 거죠. 그냥 앞뒤에 바퀴는 있지만 안에는 완전 실내 공간처럼 아니 그냥 집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 앞에 의자도 굳이 바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돌려놓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실장님 말씀이 맞는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운전석에 사람이 운전자가 중간에서 앞을 봐야 필요가 없으면은 맞아요. 디자인 자체가 회의석처럼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캡슐차 벤츠 차도 제 디자인이 좀 생각이 나는데 회의처럼 서로 마주 보는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그러니까 실장님 하신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공인하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봤을 때 둘 다 엄청난 기술이기는 해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하드웨어를 무시할 생각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게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못 따라올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빨리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소프트웨어의 그런 빠른 진화성 때문에 어느 날 보면은 하드웨어가 그냥 필요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못 따라잡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그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것 중에 되게 재밌게 풀이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글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놔요. 그럼 뭐냐면은 현대나 어디서나 구글한테 돈 내고 빌릴게요. 갖고 한두 개가 되는 순간 이게 어느새 대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 이게 대세가 된다는 말. 그러니까 내 말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 이거 왜 안 했지? 그리고 이게 당연시 되는 순간 뭐냐면은 그걸 안 하면은 팔리지가 않는 거야 아예. 현대차, BMW, 벤츠가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봤자 이제는 오토노머스가 아니면은 아예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는 그러니까 잘 팔리고 안 팔리고 아예 안 팔. 그러니까 이제 시장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옛날 핸드폰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은 벤츠가 지금까지 살았던 노하우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한 제품이 아니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구글한테 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얘기를 해가지고 걔네 시스템을 얹힌 자동차 패키징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구글한테는 엄청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삼성, 벤츠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스템을 얹힐 차체가 필요해. 누가 만들래? 근데 솔직히 시스템이 이 정도까지 진화되어 있으면은 안 만들면 끝나거든요.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없으면. 그런데 그걸 또 하는 순간 독약을 먹는 거예요. 내 브랜드 파워, 내 디자인 파워 다 넘겨주고 니네가 만든 걸 우리 스타일에 얹혀만 줘가 돼버리면은
한쪽 진짜 엄청난 업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다 볼kswagen이 하면서 독일의 경제 25%가 자동차 산업에서 나오는데 GDP에. 그러니까 엄청난 산업인데 그 업계 자체가 그냥 공중분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되게 위험한 것들 같은 뭐 이런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소프트웨어가 어느 순간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돼야지 그러면 이게 한 제품군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기 전에 자동차 업계로서는 그거에 맞설 만한 제품을 내놓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킨 대로 찍어만 내는 공장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자동차 이런 미래 자동차 얘기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과거의 자동차가 없어질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미래 자동차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거랑 조금 연관된 얘기인데 그 자동차란 얘기를 미래 자동차란 얘기를 할 때 늘 거론되는 게 이게 목숨이거든요. 사람 목숨.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 테드에서도 얘기하는 게가 뭐냐면 이제 그 아까 초반에 예를 들었지만 매일 비행기가 추락하는 만큼의 세계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벌써 사실 이거 죽고 있죠. 네, 죽고 있죠. 그래서 이거 수를 줄이기 위한 것도 이제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거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제 뭐 설명을 했던 것처럼 늘 이렇게 목숨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과거에 뭐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내가 쓴다 해서 뭐 누가 사람 목숨이 달리는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닌 거는 법으로 금지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재밌네요. 오히려 강력하게. 네, 왜냐면 그 영화에서 갖고 나오는데 막 그 있잖아. 그 영웅이 나가지고 다른 운전사를 뜯어내가지고 핸들 잡는 그런 영웅신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냥 얼핏 생각해봐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전체 거리 하는데 그러니까 매뉴얼로 이동하는 자동차가 있고 오토매틱으로 이동하는 자동차가 있으면 매뉴얼로 이동하는 자동차를 계산하는 게 오토매틱한테 더 힘들잖아요. 맞아요. 소프트웨어 다 오토매틱인 게 편하지. 서로 네트워킹 하라고 해서. 아니면 적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자동화가 빨리 많이 될수록 유리하긴 하거든요. 많이 될수록 훨씬 더 오토매틱이 훨씬 더 안전해지잖아요. 점점.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근데 실장님 말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신빙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기 오염 때문에 더 이상 디젤차를 안 되라고 얘기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폭적인 세금을 준 나라가 있었고 홍콩이 전 세계에서 테슬라가 제일 많은 나라가 홍콩이에요. 지금 제주도처럼. 그런가요? 제주도가 전기차 사면은 몇 천만 원 줘요. 재밌네요. 딱 그거예요. 테슬라가 홍콩 그렇게 많이 날리는데요. 어차피 홍콩은 차가 비싸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래서 제주도에도 제주도에 이번 진출했어요. 몰랐네요. 그런 거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되면은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테슬라가 옵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일한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진짜 말 되네요. 제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화된 차는 세금 혜택 주고 안 되면은 세금 몇 천만 원 더 붙여버리면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 하신 것도 되게 말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여기도 이런 얘기 나오긴 여기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테드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뭐 보험 얘기도 막 나와요.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이 솔직히 뭐 액면상으로는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한 명이라도 죽을까봐 테스트를 계속 하는 거고 혹시라도 그러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되게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벌써 보잉 한 대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되게 웃긴 게 조심해야 되는 게 남한테 일어나면은 그냥 통계적 저한테 일어나면 이거는 안 되는 네, 그렇죠. 근데 조심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벌써 사람이 많이 죽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시스템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덜 죽으면 그것만으로 사실은 땡큐베리 마친 거인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단순히 낮아지는 것만으로 유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조심하는 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자동화된 차 운전한 사람 한 명 치다라는 게 뉴스에 나올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맞지만 되게 재밌는 게 길 가다가 지금 비행기 한 대씩 떨어져서 죽는다는데. 네네네. 비행기 한 대 떨어지는 그거는 저는 뉴스에 안 나올 정도로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 되는 거예요. 네네. 교통사고로 누가 죽었다는 뉴스에도 안 나와요.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동화된 차가 가다 사람을 쳤다는 엄청난 뉴스가 되는 게 사람들의 되게 그 관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동차로 돌아가신 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정말 한국에서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자동화된 차가 누구 기스만 내면 막 뉴스에 뜨는 거예요. 기스 냈다고. 사람이 운전할 기스를 몇백 번을 내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다 이거죠. 근데 뭐 개수의 차이도 있고 그런 건 있죠. 어찌됐든. 결국은 그 얘기 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자동화된 자동차들이 쫙 나와서 사고가 나면은 그렇죠. 그거는 사람 책임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네. 그 차 제조사를 만든 책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자동차를 뭐 구글이 됐든 애플이 됐든 현대차가 됐든 이게 쉽사리 개발을 그쵸. 해서 릴리즈를 못하는 그렇죠, 이유 중에 그렇죠.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냥 온전히 자기 책임이니까. 그렇죠. 네네네. 하고 제 생각으로는 소설을 쓴다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글 내놓으면서 생명보험을 아예 같이 내는 거예요. 차랑. 그렇죠. 왜냐하면은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구글이 내놨는데 제가 운전한 것도 사고 나는 확률이 반밖에 안 돼. 근데 게다가 생명보험까지 들어준대요. 그럼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면 살 거예요? 네, 저는 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네. 저 자동차 되게 좋아해요. 네. 솔직히. 왜냐면 개젯 매니아잖아요. 아니야, 운전하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것도 좋고, 네. 자동차라는 기계도 좋고, 꾸미고 디자인도 좋아요. 네. 다 좋아요. 그래갖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미래 5년 후에는 자동차라는 개념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시장님 얘기한 거 있죠. BMW, 벤츠, 예를 들자면, 네네네. 좋아요. 디자인도 이쁘고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내 차니까 BMW가 좋아요. 근데 그쵸? 나는 택시는 솔직히 K5 타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차가 아니니까. 내 거니까 좀 비싸 보였으면 좋겠고 이뻤으면 좋겠고 새 차 하고 싶고 이런 게 내 거니까잖아요. 근데 내 거가 아니게 되면 그 개념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MW나 벤츠나 제규어나 뭐 퍼라리가 되었든 지금까지 브랜드 가치를 키워놓은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차라는 개념이 바뀌면서는 더 이상 퍼라리를 뗀 택시가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솔직히 자동차 상상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집이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세컨집. 네네. 그러니까 이동하는 집처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사가.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사무를 위해서 꾸며놓은 집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그렇게 인테리어를 내부 인테리어 그렇게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동은 해주니까 이동은 해주니까 이거는 캠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옵션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집 형태로 팔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엔진 성능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오히려 그거의 내부를 어떻게 꾸몄냐 이걸 가지고 브랜드화를 시키고 그걸로 세일즈 포인트로 삼아서 사람들한테 팔지 않을까. 이거는 뭐 아니면 뭐 얘기한 것처럼 자 이케아처럼 이거는 DIY 해서 그냥 다 이게 꾸밀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세일즈를 하던가. 근데 이제 그거는 끝에 가서는 이제 그게 내 거란 전제라 내 집이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제 자동차라는 거 자체가 서비스를 변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시처럼 저는 이제 주차장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전 집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을 보러 와야 되면은 그냥 전화를 하면은 사실 그것도 일리 있네. 왜냐하면 택시가 비싼 이유는 인건비 때문인 거잖아요. 그쵸? 사실 운전하시는 분.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차들 중에 다 없애고 10%만 남기면은 그러니까 한국이 서울이 있죠. 차가 뭐 인구수만큼 거의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차가 있잖아요. 거기서 10%만 택시로 변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아무도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숫자만 되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인생에서 10%밖에 차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90%를 없애버리고 10%만 택시를 돌리면은 제가 원하는 시간에 딱 그 택시가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뭐 역사를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바꿀 수는 없지만 저는 바꾼 사람 있잖아. 안 되면. 누구? 스티브 잡스님. 시장님이 신처럼 여기는 스티브 잡스님 있잖아. 왜 또? 아니. 근데 나라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뭐 자동차가 미래의 자동차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지금의 10%의 자동차가 이제 퍼블릭카로 바뀐다면 차가 나머지가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10%만 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도로를 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솔직히. 그리고 지금 있는 주차장은 다 공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떤 대통령이 추진을 하다 하는 거죠. 야, 내가 임기 예를 들어 10년이다. 재선해가지고 다 10년이다. 근데 10년 안에 위험하면서 재밌는 발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10년 안에 출마하시죠. 이번 대선 TV에 막 나오던데. 아니야.
제가 투표해드릴게요, 시장님. 투표권이 없다. 저희 팟캐스트가 들으시면 400명인데 400표로는 저희 어림도 없습니다. 없네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안에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거고 우리나라는 그럼 도로에서 앞으로 건설 투자는 도로 투자하지 마. 그렇죠. 그 돈은 차라리 도로 투자. 그 돈을 다 자율주행으로서 R&D 해. 그렇죠. 그냥 나라가 그냥 무슨 옛날 독재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진짜. 저는 시장님 말씀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는 중국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산주의 스타일로 베이징을 자동화 도시. 더 재밌는 건 뭐냐?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부두바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아부다비? 아부다비. 저도 두바이 쪽을 안 가봤는데 이상하게 아부다비에 가면은 벌써 도로 자체를 그렇게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레일 같이 깔아놨어요. 거기서는 차가 없고 진짜 캡슐 같은 게 다 돌아다닌대요. 진짜요? 저도 듣기만 했어요. 이거를. 거긴 그때 사실 라스베가스처럼 약간 관광지 같은 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를 처음부터 짓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도로부터 어차피 다 까는 거예요. 처음부터. 갖고 도시들이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밑에 1층이 위에 층보다 작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그런 데가 필요한데니까. 근데 그런 데서 나라가 하나만 해도 이게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지금 전기차 그거 한다고 그랬는데 제주도가 되게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었던 게 그렇죠. 제주도는 차로 사람들이 간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다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섬이라서. 그런데 또 다 렌트하잖아. 다 렌트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섬나라. 일본은 그게 이제 너무 커요. 일본 너무 크고. 너무 크다. 뭐 영국이나. 근데 시장님 말씀하다 독재자가 필요해 이거. 그러니까 압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장기적인 거를 밀어붙일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반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벌써 그게 준비된 나라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푸틴 아저씨는 좀 뭔가 별로 그럴. 근데 중국만은 가능. 난 중국에 되게 길을 많이 걸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왜냐면 사회주의식으로 유일하게 없는 업계가 지금 자동차 업계란 말이에요. 만들긴 있긴 있는데 그 브랜드는 없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거예요. 그 춘추 전국 시대인 거예요. 자동차 업계가 이제 노키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스마트폰을 넘어가면서 노키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전 세계를 호령하던. 노키아 폰. 노키아 하면은 진짜 없어지고 누가 샀는데 죽어버린 거야. 아예. 딱 그 시기에 온 거예요. 자동차 제가 봤을 때는 향후 10년이. 하늘씨는 노키아 써본 적 있겠다. 있죠. 저 노키아 비싼 거 다 한국에서는 노키아 없었던 거 알아요? 그래요? 한국에서 삼성 때는 노키아가 수입이 안.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거 쓰는 사람 가끔 있어요. 네. 그럼 완전 좀 약간 뭐라 그러지? 매국노였어요? 아니 매국노가 아니라 쿨한 건가? 오히려? 쿨한 거. 얼리하다 완전 얼리하다. 근데 진짜 거의 내가 감에 콩나듯이 한번 본 것 같아요. 노키아 쓴 사람. 나 그것도 있어 시장님. 옆에 버튼 누르면 튀어나오는 거 있었어. 제가 옛날에 핸드폰 중에서 옆으로 누르면 튀어나온다고? 뭐가 튀어나와? 타이타늄을 만든 게 있었어요. 노키아에서. 노키아에서? 스페셜로 나온 건데 옆에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트릭스 기억나세요? 매트릭스? 원에 딱 누르면 착각하면서 전에가 탁 튀어나온 게 있었어. 그 모델 있었어. 진짜 이쁜 게 있었어. 진짜 이뻤어. 그러니까 정말 이뻤는데. 소니 에릭손도 있었어요. 저는 에릭손이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 노란 거 색깔이 있는 거? 모르겠어요. 전 모델이 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딱 유명한 모델이 있어요. 에릭손이 그냥 바 타입으로 생긴 저 바 타입이 좋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다 폴더 타입이었어요. 옛날에. 폴더에서 꺼내거나 바 타입이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그랬는데. 어찌됐든 그냥 애플에서 그냥 스마트폰 나오니까 게임 모바 그냥 애플 거 샀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에서도 이게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 뛰어들기에는 지금 너무 플레이어가 많아요. 그리고 끝났어 벌써. 그러니까 너무 다 나눠 먹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중에 반은 그러니까 멸망을 할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럼 그 공백을 누가 채우느냐인데 그게 미국에 있는 애플과 구글이 될지 중국에 있는 업체든 중국도 굉장히 지금 많은 별로 없지만 준비품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동차 업계가 변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소프트웨어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거를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가 필요해요. 이게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이거 두 개는 언제나 불법 내지는 10년, 20년, 30년 걸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이 세 번째는 얘기를 안 나는데 이게 굉장히 큰 플레이어란 말이에요. 정부, 정책. 그리고 그걸 제가 봤을 때 그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지고 있는 나라 한국,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세 가지 다 가진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다시 안 돼요. 세 가지. 왜냐하면 또 현대라는 업체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걔네들도
이럴 바에 한 10년 버리자 생각하고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세계를 점령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난 밀어붙이면 되죠, 중국은 사실. 나 이거 시진핑님한테 이거 빨리 이메일. 시진핑 골뱅이 gmail.com? 네, 미스터 씨 이러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뭐 또 재밌게 얘기했네요. 네, 오늘 재밌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냥 가볍게 수다떠니까 좋네요. 하니까 또 맞네 또. 네, 다음 편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대망의 20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